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써멀들이에요. 램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죠. CPU는 미국이 제일 잘 만들고, 써멀은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써멀 그리스. 아무튼 제가 일반인 치고는 가지고 있는 써멀이 많습니다. 네가 무슨 일반인이냐, 유튜버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취투버라고 합니다. 예, 취미로 유튜브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일반인 치고는 써멀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부 출연하고 남은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가지런하게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어났냐. 킹 받는다. 우리가 어디 전 보러 가면 쌀을 이렇게 촥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거죠. 자, 이것 딱 이렇게 젊게 보니까 이번 영상 뭐 좋아요 한 300개 달리기, 그러니까 이런 점 같은 게 다 구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저만의 써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아야 되지만 성능이 다가 아니에요. 성능으로만 따질 거면 얘 쓰면 되죠. 이쪽 방향에 무슨 재물운이 있다는 건가? 성능도 성능이지만 일단 바르기가 편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발랐을 때 이 펴지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 중에서는 다이아 써멀이 가장 딱딱하고요. 대표로 이 두 가지 써멀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써멀은 이겁니다. 킹핀 써멀. 비전도성 써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써멀이 있고 무른 써멀이 있어요. 뭐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써멀들 보면 이 앞에 이제 구멍이 있죠. 얘를 짰을 때 그 구멍 모양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써멀이 단단한 써멀이에요. 무른 써멀은 이 구멍 형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런 게 무른 써멀입니다. 이 써멀이 나오는 구멍 모양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지금 뭐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똥이 있죠, 똥. 바나나 모양 똥하고 설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써멀이 있다고 치면 저는 무른 써멀을 좋아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개인 취향이에요. 무른 써멀이 단단한 써멀보다 더 좋다 이런 건 없죠. 한번 짜보겠습니다. 뭐 설사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퍼집니다. 얘는 다이아몬드 써멀인데 이런 애들은 굉장히 단단해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름부터가 다이아몬드예요. 이런 애들은 짜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그냥 구멍 모양 그대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쿨러로 꽉 찍어 누르면 어느 정도 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쿨러라고 치고요. 바른 양도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퍼지는 정도도 조금 차이가 나요. 무른 애가 확실히 잘 퍼집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퍼지지만 이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게 퍼집니다. 근데 이 꼭지점 부분은 안 퍼지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가 안 채워져 있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백 없이 발리는 것만 기준으로 하면 당구장짜기가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당구장짜기도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양이 너무 많아요. 아주 세심하게 가늘게 짜기 전에는 무조건 잉여 써멀이 생깁니다. 이런 단단한 써멀들은 좀 남아도 괜찮은데 이런 무른 애들은 넘치면 되게 피곤해요. 닦아낼 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발라진다는 점에서 당구장 짜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나마 이런 무른 써멀들은 당구장 모양을 그릴 수가 있기나 있죠. 단단한 써멀들은 짜기도 힘든데 이거 당구장 모양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런 써멀들은 당구장 모양으로 짜는 것보다 당구장을 하나 차리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무른 써멀이나 단단한 써멀이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추천드릴 만한 써멀 도포 방법은 5점 짜기가 있습니다. 5점 짜기는 바둑 두면서 5점 깔고 둘 때 그 돌 놓는 자리 있죠. 보통 5점 젖바둑을 뒀을 때 흑돌이 깔리는 이 자리, 이 자리들에다가 써멀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5점을 깔고 둘 때는 이런데 이제 날일자 걸침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새끼 봐라. 이 위치에다가 아주 조금씩만 짜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애나 완벽하게 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5점씩으로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핀 Z9, 얘도 성능은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자꾸 기름기가 따로 놀더라고요. 그 기름기는 써멀이 빨리 굳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열전대회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얘 발라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회색하고 유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저 기름기만 따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MX4인데 워낙에 짝퉁이 많은 애들이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MX4가 이렇게 3개인데 이 중에 진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확실한 짝퉁 진품입니다. 진품 짝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로 짝퉁이란 얘기예요. 얘는 100%입니다. 얘도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서 아마도 90% 이상 짝퉁일 겁니다. 그나마 진품일 가능성이 높은 게 얘 정도예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얘도 짝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을 하나 샀습니다. 얘는 100% 진품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써멀의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진품이라고 확신을 하느냐, 그 진품하고 가품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유통 경로가 확실한 믿을 수 있는 판매물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오픈마켓 같은 데가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큐버 시스템에서 샀는데 이런 데가 믿을 수 있는 데입니다. 또는 뭐 컴퓨전이라든가 대항에서 수입하고 이런 큰 판매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다 진품이에요. 이거 세 가지는 안 써본 거예요. 얘는 오늘 산 건데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웬만한 3열 수냉 쿨러 가격이에요. 좀 저렴한 3열 수냉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개를 사고도 치킨 한 마리를 더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거 두 개는 얻은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곰써머리 있긴 있는데 쓰던 곰써머리 있긴 있어요. 이런 거는 일회용이지만 좋은 써머리죠. 근데 이 곰써멀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무슨 넛 그래가지고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하이드로넛이고 이거는 크라이오넛 익스트림이에요. 곰써멀의 비전도성 써멀 중에서는 최상위 제품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보긴 했는데 가격이 장난 없네요. 얘는 주사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사용해보지 않은 이 세 가지 써멀은 당연히 테스트할 거고요. 사용해봤던 이 써멀들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얘는 뭐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불편한 점이 워낙에 많아서 그렇지 성능은 넘사벽이에요. 테스트 환경입니다. 이게 원래는 인텔 CPU, 그 중에서도 뚜껑 따내를 가지고 하는 게 써멀 비교하는 데는 좋습니다. 차이가 좀 더 선명하게 나거든요. CPU에 걸리는 부하가 강할수록, 뚜껑을 딴 놈일수록, 그리고 쿨러 성능이 강할수록 써멀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뚜껑탄 11900K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써멀 하나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CPU를 닦을 때 뭐 돌려 닦고 뒤집어 닦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바른 리퀴드가 흘렀는지 코어하고 뚜껑 사이에 간격이 생겼는지 코어 간의 온도 편차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5900X로 바꿔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쿨러 성능은 라디는 최상급이 맞는데 블럭은 AMD에서 쓰기에는 다른 블럭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멀이나 쿨러의 성능 비교를 할 때는 변인 통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할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똑같이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 환경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미세할 테니까 테스트 결과는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 많은 변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실내 온도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온도를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주 넓은 실내라든가 5개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시커멓게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모랍니다. 그리고 이 온도계 센서가 케이블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의 위치가 모라 바람 들어가는 쪽 바로 앞이에요. 에어컨을 22도에 맞춰놨을 때 요지점의 온도가 22.6도가 되면 실외기가 돌면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20.6도까지 떨어지면 실외기가 꺼집니다. 그래서 20.6도랑 22.6도 사이를 30분 테스트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모든 써멀 테스트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변했고요. 자, 오버클럭은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프라임 써멀을 각각 30분씩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써멀 도포 방법이나 쿨러 장력에 따라서 또 편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써멀 도포 방법은 5점짜기로 통일했습니다. 이게 5점짜기죠. 각각 이렇게 5군데에 바른 거예요. 얘는 좀 지저분하게 발라졌지만 얘도 그 5점 위주로 바른 겁니다. 그 외에도 다 이런 식으로 발랐습니다. 얘는 Z7인데 이 유분이, 얘는 완전히 물동이, 유분 분리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분기는 닦아내고 재도포한 게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5점짜기를 했어요. 얘는 크라이오넛 익스트림인데 얘는 주사기에 담겨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걱으로 퍼서 바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렸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5점짜기 했고요. 얘도 5점, 얘도 5점. TFX인데 TFX도 바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르게 발랐다 싶은 게 이 정도입니다. 뭐 리퀴드는 이런 식으로 밖에 바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바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쿨링 없으면 전원부 방열판을 식혀주는 팬을 따로 안 달았단 거예요. 전원부를 식혀주는 게 CPU 온도에 무슨 영향을 줄까 싶지만 실제로 이 구조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 전원부를 식혀줘가지고 CPU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열이 많다 보니까 이 나사랑 이 가이드까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블럭 전체의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바람을 쐬어주면 한 0.8도 정도 더 떨어져요. 근데 모든 써멀 다 그 쿨링팬 없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큰 거 필요 없죠. CPU 갈아 낄 때 불편하기만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나사들을 풀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행히 약간의 유격은 있어서 이 한쪽 끝을 먼저 들어올리고 나머지 한쪽을 들어올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묻뽑기에 많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김에 써멀별로 묻뽑기 저항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같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게 써멀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서머는 수월하게 떨어지고 어떤 서머는 쫙 달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임 스몰을 30분씩 돌려가면서 모든 서멀들을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온도는 이 코어 템퍼러처의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88.5도죠. 이런 식으로 30분씩 다 돌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를 요약해놓은 표가 이겁니다. 이 위에서부터 성능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코어 템퍼러처의 최고 온도는 순서대로 각각 이렇게 나왔고요. 이 서멀 이름들을 풀네임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구분은 되실 겁니다. 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애들은 짝퉁이에요. 얘는 갈색으로 써놨는데 짝퉁인지 찐퉁인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찐퉁은 맞는데 구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짝퉁일 수도 있긴 있겠는데 나머지 짝퉁들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짝퉁이 맞다면 A급 짝퉁이에요. 열전도율도 여기 써놨는데 서멀 성능이 꼭 이거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최상위권 서멀들은 전부 다 10이 넘습니다. 킹핀 서멀은 스펙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못 적었고요. 좀 뜻밖인 거는 이런 갤럭시 서멀은 전도율이 2.9밖에 안 되는데 깜짝 놀랄만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대충 순위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가 놀랄만한 성능이냐. 여기 있는 서멀들이 서멀계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서멀들입니다. 특히 갤럭시 서멀 위쪽에 있는 서멀들은 어떤 데서 어떤 테스트를 하더라도 항상 최상위권에 끼는 서멀들이에요. 제가 한 테스트는 16개밖에 안 해봤지만 뭐 100몇십 개를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서멀들입니다. 거기에 숟가락을 올린 거예요. 2.9짜리가. 그래서 좀 뜻밖입니다. 그리고 Z7하고 Z9은 처음에 샀을 때보다 분명히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 유분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산지가 또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1년 전에 샀다고 해서 딱 1년 전에 생산된 물건이란 보장은 없어요. 생산일 기준으로는 그거보다 한참 전일 수도 있겠죠. 자동차 타이어처럼 내가 물건을 산 날짜보다 생산된 날짜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격입니다.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단어와 최저가고요.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킹핀은 1g짜리는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30g짜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2,000원부터 15만 3천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 가격만 보시면 안 되는 게 포장 단위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갈색으로 써 있는 거는 추정입니다. 정확한 스펙을 모르는 것들은 갈색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포장 단위는 전부 다 단위가 그램이고요. 리퀴드 프로 하나만 밀리리터로 써놨는데 추정치입니다. 어디에도 확실한 스펙이 안 나와 있어요. YPCNC에서 수입 판매를 하는데 걔네들 스펙을 보면 1.5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대로 썼다가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돼. 그 정도 양일 리가 없거든요. 진짜로 1.5ml를 이 가격에 팔면 집 팔아서 사야 됩니다. 무슨 코인 같은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사면 최소 7, 8배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만든 회사가 쿨래보러토리라는 회사인데 걔네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쿨앤조이에 보면 1g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되는 양을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사기를 보면 여기가 0.3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쓴 거고요. 새 걸 사면 한 요 정도 들어있어요. 대충 0.2ml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빼놓고는 단위가 다 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 단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 비교를 하라고 그램당 얼마로 표기해 놓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게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비중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같은 양일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같은 양에서 말하는 양이 무게는 아닙니다. 부피죠. 서머를 처음 발라보는 초보자들은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양을 잘 모르죠. 그때 우리가 흔히 콩알만큼 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콩알만큼 짜라는 게 콩알의 무게만큼 짜라는 얘기가 아니죠. 콩알의 크기, 그러니까 부피만큼 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콩알보다는 파달만큼 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다 똑같이 무게가 1g이라고 쳐도 부피가 다 다릅니다.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애들은 밀도로 표시되어 있고 그래요. 원래 비중하고 밀도가 다른 개념이지만 지금 이후로는 둘 다 비중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비중이 3이라고 그러면 같은 온도 같은 기압에서 물보다 3배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리퀴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속 서멀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MX4 같은 거랑 비교하면 거의 3배 정도 더 무거워요. 그 얘기는 같은 무게일 때 양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램당 가격이 의미가 없어요. 리퀴드 프로는 금속 서멀이니까 제외한다 치고 나머지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크라이X 같은 경우에 이거 정식 이름은 서멀 그리즐리 크라이오넛 익스트림이에요. 이후로는 줄여서 고믹스라고 하겠습니다. 고믹스는 비중이 3.76이에요. MX4는 2.5입니다. MX4가 이 4g짜리 말고 20g짜리 포장도 있습니다. 고믹스는 제가 칸이 부족해서 34라고 적었지만 정확히는 33.84예요. 20g짜리 MX4랑 비교하면 50% 이상 더 무겁습니다. 근데 양은 거의 같아요. 9ml, 8ml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는 직관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도 써멀 그리즐리는 굉장히 양심적인 회사입니다. 얘네들은 비중은 물론 부피까지도 9ml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얘네도 좀 안 좋게 마음먹으면 무게만 써놔도 되죠. 그러면 그램당 가격 따지는 사람들은 이 33.84라는 무게만 보고 와 엄청 많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새 거를 뜯자마자 찍은 건데요. 이거밖에 안 들었습니다. 닦아낼 때 아까워가지고 손이 벌벌 떨려요. 이게 지금 4g짜리 포장이에요. 이 피스톤의 끝이 여기 있는지 누가 합니까? 무게만 보고는 몰라요. 그냥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다 썼나 보다 그렇게 그냥 알고 쓰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부피로 표시를 해주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죠. 이거 가로 세로 높이가 1cm입니다. 이게 1ml예요. 뭐 대충 요 정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절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절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절반으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 한 조각은 5mm, 5mm, 5mm가 되겠죠. 인텔 CPU를 기준으로 한 번에 요 정도를 바르시면 되고 요 정도가 파달 크기예요. 실제로 중립종 파츠 선별하는 거름망의 크기가 5mm입니다. 이 파달 크기로 설명드리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츠는 종류에 따른 크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콩은 아니죠. 콩은 콩 나름이에요. 실제로 콩알만큼 바르랬다고 이 콩만큼 바르면 그건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스펙 일일이 찾아가면서 밀리리터로 환산을 하고 그 밀리리터당 가격을 적어 놓은 게 이거예요.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5면 75,000원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17,000원, 이거는 5,700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갈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비중이나 밀도나 부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전도성 써멀의 평균적인 비중이 대충 3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비중을 3이라고 치고 그 값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적혀 있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ml당 가격을 따져보면 그리핀 Z7이 제일 쌉니다. 얘는 1ml에 2,100원이에요. 리퀴드는 1ml당 75,000원입니다. 그리고 쿨앤조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이게 0.15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1ml당 가격이 1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퀴드 가격은 정말 후덜덜합니다. 비전도만 놓고 봤을 때는 고믹스가 탑입니다. 얘는 17,000원이죠. 그 다음 바르는 편의성은 동그라미가 바르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X자는 좀 바르기 불편한 거고 세모는 중간입니다. 원래 리퀴드는 바르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새 CPU에 처음 바르는 거하고 다른 써머를 쓰다가 그걸 닦아내고 거기에 바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새 CPU에 바르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고믹스는 주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대부분의 써멀들이 주사기에 담아서 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TFX나 다이아몬드는 바르기 불편하고 편하고를 떠나서 뚜껑에 써멀 묻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주사기에서 짜낸 써멀이 뚜껑에 잘 안 묻어요. 이렇게 바르면 여기에 묻어야 되는데 여기에 묻습니다. 여기서 안 떨어져. 바르기 힘들어요. Z9하고 Z7은 원래 바르기 편한 애들인데 그 분리된 유분을 닦아내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모예요. 이런 나머지 짝퉁 써멀들은 사실은 싸구려 써멀들이죠. 얘네들이 MX4라는 상표를 달고 나서 짝퉁인 거지 그냥 다른 이름 붙이고 1-2천원에 팔면 팔릴만한 애들이에요. 좀 가격을 더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짝퉁이 된 거죠. 이 위에 상급 써멀들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치약 같은 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치약은 측정 불가해요. 여기 표에는 빠져있지만 치약도 돌려봤습니다. 치약은 꺼지네요. 치약보다는 훨씬 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실은 원래 써멀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X4라는 상표를 안 달고 나왔으면 그냥 싸구려 써멀이죠. 근데 이런 싸구려 써멀들이 싸구려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말로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발라보면 티가 나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써멀 닦을 때 보면 힘 안 들이고 굉장히 잘 닦입니다. 이런 좋은 써멀들은 휴지로 닦아내고 난 다음에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지우개로 지우면 또 묻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얘네들 뿐만이 아니고 싸구려 써멀들이 그래요. 힘 안 들이고 잘 닦입니다.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게 블럭을 떼어냈을 때 모양인데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이게 상태가 괜찮은 애들은 이런 모양이에요. 거의 이런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뭉쳐있는 곳은 이렇게 지들끼리 뭉쳐있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뭉쳐있어요. 이게 아마 오래돼가지고 이 안에 유분이 다 말라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음표예요. 아마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동그라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묻뽑기 항마력. 동그라미는 묻뽑기가 안 되는 거예요. X표가 뽑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뽑히는 애들은 항상 안 뽑히고 뽑히는 애들은 항상 뽑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짝퉁들은 묻뽑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쫙 달라붙는 힘 자체가 약합니다. 무뽑기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는 고믹스 써멀이거든요.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왔습니다. 닦아낼 때 아까워가지고 이거 MX4인데 하도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따로 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MX4 찐통은 무뽑기가 생겨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무뽑기가 안 생기는 거고 X는 생기는 건데 얘는 왜 X가 두 개냐, 보통 이렇게 CPU가 블럭에 붙어서 나오면 얘를 떼어낼 때 이렇게 한쪽으로 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밀어서 끝까지 밀리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 써멀은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밀립니다. 무슨 본드로 붙여놨는 줄 알았어요. 접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힘을 주면 밀리긴 밀리겠죠. 근데 그렇게 힘을 세게 주다 보면 이 CPU 핀이 또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떼어내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얘는 웬만한 쿨러는 무뽑기 피해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X가 두 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써멀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뭐 결론은 따로 없고 써멀 고르시는데 이 표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싸더라도 이런 짝퉁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까짓 거 CPU 온도 몇 도도 높은 건 상관없는데 사람 몸에 해로우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성능을 떠나서 이런 애들은 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추천해드릴 만한 써멀은 이쪽에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추천 써멀이고 동그라미 두 개는 강추예요. 세모는 비전도성 써멀 중에 가격을 떠나서 무조건 최고로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가격을 떠나서 보면 최고예요. 얘는 5점짜기를 못해가지고 대충 말랐더니 완전히 떡칠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XT4는 왜 강추냐 하면 가격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균형이 제일 잘 맞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테스트한 거는 20g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4g짜리도 있어요. 4g짜리는 5,0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성능도 수준급이고 가격도 무난합니다. 부피당 가격도 좋습니다. 어떤 쿨러에나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쿨러를 쓰고 있는데 15만원짜리 써머를 바를 수는 없는 거죠. 2만원짜리 쿨러에 15만원짜리 써머를 바르는 것보다는 15만원짜리 쿨러에 2만원짜리 써머를 바르는 게 나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뭐 2만원짜리 쿨러가 아니라 기쿨을 쓴다 하더라도 이 써머를 바르면 온도가 더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의미가 없죠. 갤럭시 써멀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일단 성능이 좋고요. 전도율만 보고 이 써머를 과소평가하면 안됩니다. 스펙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고성능이에요. 가격도 적당하긴 한데 양은 다소 적은 편이에요. 1ml당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얘는 비중이 3.5인데 1ml보다 조금 안됩니다. 그래도 써멀 사용량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2만원 전후의 대용량 포장보다 얘가 나을 수도 있어요. 6,5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XTC의 20g짜리랑 비교하면 1ml당 가격은 얘가 한참 싸요. 하지만 양이 원체 많다 보니까 얘랑 비교하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양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XT4도 4g짜리 사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1년 안에는 다 쓰실 수 있는 양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입한 지 오래됐는데 성능이 안 떨어지는 써멀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대용량을 사게 되면 부피당 가격은 싸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양을 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갤럭시 써멀은 가격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성능도 물론 좋고요. 그래서 XT4랑 TG001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만한 게 킹핀. 성능에 비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혜자거든요. 이 킹핀 써멀도 만약에 용량별로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된다고 하면 추천이 아니라 강추입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착해야 되겠죠. 성능도 고성능일 뿐더러 모든 면에서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4가지 써멀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성능 좋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싼 거,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은 써멀의 램2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짝퉁들은 쓰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써멀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리스 요리 전문점입니다. 기로스 플레이트랑 그릭 샐러드, 후무스와 피타빵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향신료인데 고수처럼 호불호가 좀 갈리는 향신료예요. 이런 건 무조건 넣어야 돼. 얘는 닭고기고 이게 후무스입니다. 이게 병아리 콩하고 올리브유로 만든 건데 한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 요리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 피타빵 안에다가 쌈을 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도. 이게 가지인데 저도 가지는 원래 싫어해요. 근데 이 가지는 맛있습니다. 야, 고기 조금 더. 자,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맛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조화롭고. 부먹으로 가겠습니다. 이 집이 네이버 평점이 4.95인데 오히려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이 후무스는 정말 맛이 오묘합니다.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리스가 써멀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둘 다 쿨러마스터 거고 둘 다 신품이에요. 쿨러마스터 홈피에 얘는 등록이 돼 있는데 얘는 못 찾겠어요. 다나와에 가면 있긴 있어요. 거기는 좀 카테고리가 복잡하잖아요. 거기서 얘네들 찾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PC 주변 기기, 쿨러 튜닝으로 들어갑니다. 제품 종류에서 VGA 지지대를 고르시고요. 제조사에서 쿨러마스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픽카드 지지대인데 설명을 읽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원래는 쿨러 마스터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영상 주제가 써머리다 보니까 신청하고 싶지 않은데 댓글에 쿨러라는 말이 들어가는 댓글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원치 않는 신청을 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암고를 바꿨습니다. 얘는 쿨러마, 얘는 스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둘 다 쓰셔도 됩니다. 둘 다 쓰실 경우에는 쿨러마스터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다 붙여 쓰든가 쿨러만 한 칸 띄고 스터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는데 쿨러 한 칸 띄고 마스터라고 쓰면 얘는 신청이 안 돼요. 스터가 들어가는 얘만 신청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완전히 큰 길인데 이 고양이가 사람을 안 피해요. 고양이가 사람을 안 피해. 이거는 11400K 아니 11400. 이게 조금씩 도망가. 얼굴 봐봐. 얼굴 봐봐. 사람을 보고 도망을 안 가지. 오빠 바빠서 가야 되니까 다음에 보자. 다음에 또 봐. 안녕하세요.